자, 4번 문제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가우스 EX가 n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n 이상 EX는 n 플러스 1 미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문제가 안 돼요. 괜찮아.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뭐부터 하냐면 우리한테 익숙한 가우스 X부터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아니고 가우스 X를 잡아. 이게 편하거든. 이렇게 잡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범위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2배를 취하면 이렇게 되시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이 범위에 존재하는 최대 정수는 누구죠? 왼쪽 정수니까 n이죠. 이 범위에 존재하는 최대 정수는 누구죠? 왼쪽 정수니까 2n이라고 쓰면은 잠깐만 2n 이상 2n 플러스 1이라는 정수가 있겠고 2n 플러스 2 미만이니까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거든. 그럼 왼쪽 정수가 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가 2n이라는 친구와 2n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정수가 나오니까 여기 있는 범위부터 뭐 해주자? 쪼개자 라고 해서 첫 번째 2n 이상 EX가 2n 플러스 1 미만일 때 X의 범위야. 그 다음에 2n 플러스 1 이상 EX가 2n 플러스 2 미만일 때 범위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이 문제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아 보세요. 여기를 2로 나누게 된다면 n 이상 x는 n 플러스 2분의 1 미만이고 얘는 n 플러스 2분의 1 이상 x는 n 플러스 1 미만입니다 라고 잡아낼 수 있겠지. 즉 나는 두 가지의 상황을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혹시? 두 개가 다른 가우스이기 때문에 범위를 통합하기 위해서 녹색 범위로 가우스 X도 쓸 것이고 가우스 EX도 쓸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갑니다. 이 범위가 나왔어. 자, 가우스 EX의 친구는 뭐죠? EN이죠. EN이란 친구를 제곱하니까 여기에 뭐가 써줘야 돼요? 4N 제곱 써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X의 왼쪽 정수니까 뭐가 되겠어? N이죠. 가우스 X는 N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N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라고 써야 되는 거 맞으시겠죠?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인수분해가 가능하시겠지? 그렇잖아. 뭐가 됐든지 간에 인수분해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판별식 쓰게 되면 실근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n이라는 친구가 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정수요. 인수분해를 하든 근을 구하든 가지 정수근이 아니면 답으로 취급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인수분해해서 이걸 만들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밑에 것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너의 왼쪽 정수는 그러면 너는 2n 플러스 1의 제곱이야. 그쵸? 마이너스 2배 너는 나 n 플러스 2분의 1인데 n 플러스 2분의 1 넘자는 최대 정수 누구겠어? n이잖아요. n. 그럼 마이너스 2n입니다 라고 쓰고 마이너스 7은 쓰게 되면 전개해볼까? 4n 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6은 0이고 이거 2로 약분해서 인수분해 한번 걸어볼 수 있을까요? 밑에다 써볼게요. 자, 2n 제곱 더하기 이거 왜 x라고 썼어? n 마이너스 3은 0이죠. n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0 나오잖아. 어허, 그러면 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3은 0이니 너는 어차피 안 되겠고 너겠구나. n이 누구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거야? 1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거지. 가우스 EX는 누가 나와줘야 돼? 2n 플러스 1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만족하는 범위 어디였어요? n이 1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2분의 3 이상 2 미만. 답은 몇 번이 돼줘야 돼?
4번이 돼줍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아, PQ가 0이 아닌 실수 기억하시고요. 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억과 니은과 디은을 보니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엔간히 좋아하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누굴 좀 끌고 왔으면 좋겠어? 판별식을 좀 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자, D 기억과 D 니은을 써보도록 하시죠. D 기억과 D 니은은 뭐가 되겠어요? P제곱 마이너스 4Q Q제곱 마이너스 4P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P의 제곱과 Q의 제곱은 어차피 0 이상. 근데 0 안 된다고 그랬잖아. 무조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시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Q와 마이너스 4P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이제 담당할 건데, 기억 보세요. P 더하기 Q가 음수라는 건 둘 다 음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음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둘 다 음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개 다 갖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음수면 둘 중에 하나만, 즉 적어도 하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기억 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니은 보세요. 자, 피처링 하나 해주시는 거죠. 음의 제곱근. 요게 보이면 PQ의 부호가 둘 다 무슨 부호라는 거죠? 음수 부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습니다. 니은도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디귿 보세요. 자, 합이 음수이고 곱이 음수라는 건 무슨 말을 해주는 거죠?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PQ가 누군지 모르지만 얘가 양이면 얘가 음이기 때문에 니네 둘 중에 하나는 실근을 가질 수 있어도 둘 중에 하나는 뭘 가져요? 허근을. 그러면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답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편안하게 갑시다. 편안하게. 귀가가 지금 가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닌데. 선생님 이거 영상에 넣어주세요. 보자 얘들아. 13번. 어렵죠. 지금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근해 공식을 쓰신 분도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맞는 길찾기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길찾기를 맞게 했다고 쳐도 뭐가 되는 거야? 도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를 처음 보는 건 아닐 텐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식을 보도록 할게요. 너 2차 방정식을 주어졌는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두 친구가 존재해. 자, 그는 pq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cx의 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하고 이때 두고는 rs라고 써져 있는 것도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잠깐 포커스를 PQRS에 맞추지 말고 이 두 가지의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분명히 과거에 센이나 다른 문제집을 풀었을 때 이거와 비슷한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주고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를 준다면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으시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뭘 넣어준 거죠? 여기다 1을 넣어준 거죠.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누굴 넣은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봐. 개수가 뒤집혔다라는 건 누굴 넣었다는 거야? 역수를 넣었다는 거고, 가운데 1차항의 부호가 달라졌다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 역수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요 식을 보고 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 x 대신에 마이너스 t분의 1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 a의 t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t분의 1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자, 양변에 t제곱을 곱하시게 되면 ct의 제곱 마이너스 bt 더하기 a는 0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식과 이 식은 모양이 동일해지는 거죠. 그럼 너의 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t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t는 어떻게 나왔어? x라는 친구를 역수를 하고
마이너스를 취한 게 t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써볼까요? x라는 친구는 두 근을 p하고 q라고 이야기했고 t라는 친구는 두 근을 누구라고 이야기한 거야? r하고 s라고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p는 음수고 q는 양수니까 일단은 p, q의 관계는 맞아떨어져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뭘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두 개의 근 중에 r하고 s라고 이야기했을 때 r보다 s가 큽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역수해서 마이너스 취한 거, 얘를 역수해서 마이너스 취하면 누가 되는 거야? 얘를 역수해서 마이너스 취한 게 s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s라는 친구는 당연히 q보다 큰 자리에 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1보다 작은 친구의 역수는 1보다 커지는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의 역수의 마이너스가 뭐가 되는 거야? r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럼 r이라는 친구는 여기에 붙어서 RPQS 만족하는 건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풀어버리면 되시겠죠. 그쵸? 자, 칠판 좀 볼게요. 자,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여기에서 두근이란 단어 알파 베타를 보자마자 첫 번째 가야 될 거 뭐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5를 갑니다. 두근의 곱은 어디로 간다고요? 2를 갑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자, 두 번째 줄을 봤을 때 fx라는 친구를 갖고 오는데 이 fx는 뭐가 돼버리는 거죠? 몰라가 돼버립니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모르긴 하는데 f알파는 2베타하고 f베타는 2알파라는 정보가 있어요. 자, 근데 얘를 약간 싫어하는 이유는 뭐죠? 알파면 알파지 베타가 나오니까 좀 거슬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생각을 했어. 야, f알파라는 친구가 2베타라는 친구가 되는데 베타는 여기에 의해서 알파로 표현하는 건 문제될 거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10-2알파라고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베타가 들어가도 여기에 베타가 나오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fx 그 다음에 더하기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친구가 새로운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를 새로운 이름표 gx를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아,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결과가 뭐 나오죠? 0이 나오죠? 베타를 대입해도 결과는 뭐가 나오죠?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gx라는 친구는 당연히 이 안에 x-알파라는 친구와 x-베타라는 친구를 인수로 갖고 있겠지.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fx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솔직히 몇 차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너 몇 차인지 몰라? 그래서 준비했어. 그냥 쓰는 거야. 알겠습니다. 웹에서 시리어스라는 친구는 XX 베타는 친구를 인수로 갖고 있겠지.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fx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솔직히 몇 월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짠어 몇 천지 몰라. 그래서 준비했어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보세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겠니? 그럼 당연히 이게 얘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정리를 다시 해볼까? fx라는 친구는 x-알파, x-베타의 qx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고 써도 괜찮겠어? 그럼 이제 나는 그거를 뭘로 나누겠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로 나누었을 때 라고 이야기하면 근데 그게 얘잖아.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그럼 당연히 몫이 qx가 붙어버리고 나머지는 뒤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실 수 있잖아요. 얘가 rx가 되시겠죠. 그럼 이 친구가 rx라고 잡혀버렸을 때 맨 왼쪽에서 구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얘분의 얘가 나오니 계산한 결과 내가 원하는 답은 누구다? 5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뭐 아직까지 못 풀면 못 푼 거고요. 저는 적당하게 한 1, 2분 지났을 때 풀이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풀이 안에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그러면 보자마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의 곱도 마이너스 1이야. 안 쓰더라도 써놓으세요. 사용 안 하더라도.
자, 2차식 fx. 자, 여기에 fx가 아까와 다르게 2차식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자, 이제는 두 개의 문자가 좀 다르더라도 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베타라는 친구는 뭐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서 동시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게 15번을 배우셨다면 17번까지는 갖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야, 너 2차, 넌 1차, 그러니까 나도 2차. 그런데 너한테 알파를 넣으면 결과가 0이고 베타를 넣어도 결과가 0이야. 그럼 gx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x-알파의 x-베타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2차인 건 알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누군진 모르니까 여기다가 스몰 a 붙여주신 사람들은 아주 칭찬해요. 잘하셨어. 그러면 이제 fx라는 친구는 이 친구만 1로 넘어오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겠니? 자, 그러면 내가 언제나 이야기하지. 문제는 설계되어 있다고. 그러면 설계가 돼 있는데 내가 이 A를 못 구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착해. 이거를 그냥 전개하셨더라고요. 너무 착해요. 이걸 그냥 전개했어. 1을 대입한 상황으로.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럼 1을 대입할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1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A 빼기 2는 0이니까. A라는 친구가 누가 되시겠죠? 2가 됩니다. 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fx라는 친구는 2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나와요. x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나오겠죠? 그럼 이때 한근이 1이니까 너 인수분해하면 x-1에 2x 플러스 3이라고 써서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그럴 때 두 근의 차는 당연히 뭐가 나오시겠어? 5번이 나온다라는 거 아주 쉬운 문제가 되시겠죠. 자, 19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자, 얘들아. 두 실수 PQ. 실수 PQ. PQ 1. 1PQ. 실수야. 그러면 당연히 허근은 서로가 서로의 켤레근을 갖습니다. 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겠고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Z1을 A 플러스 BI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Z2라는 친구는 A-BI라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러분 암산 가능하시죠?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Q라는 건 두 근의 곱이 나오는 거고, 두 근의 곱에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아. 맞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 어차피 A, B는 실수니까.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들어봐. 허근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B는 뒤지고 싶어도 못 뒤지죠? 0이 못 들어가니까 양수되는 거는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기억 참이 되는 건 맞아. 자, 니은을 볼 거야. 니은을 만족시키는 PQ가 존재합니까? Z1은 EZ2야. 그래서 EA-2BI를 걸어서 등호를 봤더니 얼라? 얘들아,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걸 만족하는 A는 뭐가 있죠? 0이 있잖아요. 그럼 0을 놓고 얘는 얘를 만족하는 B는 또 뭐가 있죠? 0이 있죠. 나 허근이라며 A, B 둘 다 0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만족하는 PQ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시겠죠. 되시겠어요? 선생님 0 더하기 0, 0 곱하기 0 뭔가 이상한 거 느끼시겠죠. 허근인데 0이 나오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디귿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여러분들 미안한데 제가 참인 명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명제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자, 아니 얘들아, 만약에 시험 문제 풀 때 명제 안 쓰는 거면 못하러 선행 배웠어요. 그치? 자, 느낌만 보세요. 선생님 Z1 곱하기 Z2가 1, 2면이라는 상황이 나오니까 두 개의 곱은 뭐가 나오시겠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2면이라고 해서 화살표를 잡도록 하시겠습니다.
맞아요. 자, P 더하기 Q는 1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P라는 친구는 두근의 합이니까 뭐가 나와줍니까? 2A가 나오고 Q라는 친구는 두근의 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1입니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근데 이를 가만히 봤더니 선생님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가 넘어가게 되면 얘가 2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냥 느낌 있게 봅시다. 너이면 너이다가 성립을 하고 싶습니다. 얘의 모든 원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걸 거예요. 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단위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점이 여기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해봤자 점 2개. 그러니까 디귿은 뭐가 돼? 거짓이죠.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잠깐 제가 지금 디귿을 뭘로 풀었어요? 명제로 풀었죠. 자, 앞으로의 모든 진입 판정 문제, 합답형 문제는 명제가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옳은 거니까 참인 명제를 골라주세요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팁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역, 니은, 디귿 중 옳은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빼박 참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니은하고 디귿이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명제 입장에서 거짓, 즉 틀렸다라는 기역, 니은, 디귿도 있지만 이것보다 몰라가 조금 더 빈도수가 많습니다.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뭔 소리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에 선택을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야, 틀려 라는 친구엔 틀려도 있지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서 정확하지 않아, 정해지지 않았어도 틀려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9번 문제풀이입니다. 자, 디귿이 뭐냐면요. Z12의 곱과 PQ의 합이 1이다 라는 거를 스몰 ab로 내가 가정한 Z1, Z2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디귿의 명제와 핑크색의 명제는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럼 명제 입장에서 네가 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너의 진리집합을 라지 A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진리집합을 라지 B라고 이야기했을 때 포함관계가 먹혀야지만 얘가 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단위 원의 모든 점들과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모든 위의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원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이원은 뭐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럼 여기 있는 두 점밖에 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참이 되겠어? 거짓이 되겠어?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해보는 거야. 선생님, 이 점이 들어가면 참이잖아요. 나머지 점들은 거짓돼 버리는 거죠. 이 점이 들어가면 참인데 또 나머지는 거짓돼 버려. 그러니까 참거짓이 100%가 되면 모르겠는데 100%가 아닐 때는 뭘로 보내면 돼? 거짓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명제로 푸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적당하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2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A가 뭐보다 작습니까? 2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보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잡는데 여기가 2보다 작다라고 써져 있죠. 그럼 근거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해본 무슨 수? 양수입니다 라는 걸 일단 갖고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은요 2보다 작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알파 베타가 합이 양수인데 곱이 음수니까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합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알파가
베타보다는 크다라고 가정을 잡도록 할 거예요. 뭐 문제될 건 없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친구는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2입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2A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일단은 준비물 하나는 만들어 놓을 수 있으시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조건 중에 절대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루트 65입니다. 아까 이 얘기했잖아.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으니 서로 다른 두 부호를 갖는 근에서 베타가 누가 되겠어? 음근이 되시겠죠? 그럼 절대값, 너 양근이니까 절대가 그냥 튀어나오고 음근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온 게 루트 65라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친구를 딱 봤어요. 자, 그래서 갑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때려버린 다음에 루트를 씌우게 된다면 이게 곧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니겠어? 그러면 저기 있는 친구가 루트 65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뭐가 나오겠니? A-2의 제곱입니다. 라고 일단 쓸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2A-4라는 친구가 65입니다. 라는 것까지 루트 안에 루트 내용물은 동일합니다. 라고 풀어버려도 상관없으시잖아요. 자, 전개 한번 해보시죠. A제곱 마이너스 12A가 나오시고 여기 16에 4 더하니까 뭐 나오시죠? 20 나오시죠?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45가 0이 될 것이고 A라는 친구가 15하고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지? A-15,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A는 2보다 작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내가 구할 A라는 친구는 뭐가 되시겠어?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자,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누가 나와줘야 돼? 너 5인데? 너는 마이너스 10이야. 라는 것까지 구해낼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전개했을 때 알파 베타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0부터 있으시겠고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마이너스 5부터 있을 수 있겠고 마지막에 1 더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누가 되겠다?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냥 편안하게 풀어버리시면 되시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푸셨을 때 저와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꼴배기 싫으니까 양변 제곱을 통하시고 그럼 당연히 전개했을 때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이 절대값 알파 베타가 나왔을 때 절대값 알파 베타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별 차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봤다라는 거고요. 24번 어렵지 않죠? 만약에 접근이 안 되신 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자, 24번 해결했고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자, 문제 차근차근 한번 접근해 봅시다. 25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이제 좀 지겨우려고 그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B입니다. 쓰든 안 쓰든 넣어 놓고요. 자, 그리고 부호가 다르대. 그럼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럼 알파가 조금 더 크다라고 가정을 잡고 가도록 하자. 이게 뭐 베타가 크다고 한들 상관이 있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음수라는 건 보장은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A의 부호는 보장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식을 보니까 뭐가 이렇게 어마무시하냐? 얘하고 얘를 두 개의 근으로 보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을 갑니다. 뭐가 나와줘야 돼? 4A-B라고 나와줘야 돼. 괜찮겠어?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입니다. 이게 뭐가 나와줘야 돼? 이게 마이너스 8B가 나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위에 흰색 식에서 알파 베타가 B라는 거는 구해냈고 걔가 음수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자리에 스몰 b를 넣어도 되는 거고 절대값 스몰 b인데 네가 음수라는 것도 판정받았으니까 이게 그냥 마이너스 b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으시겠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와요? 그러면 뭐 네가 8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8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친구랑 결부시키면 일단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8입니다 라고 쓰는 거는 문제될 거 없으시겠죠. 자, 근데 아직 스몰 ab 중에 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구해야 되겠죠. 자, 갈게요. 네가 8이야. 너는 마이너스 b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여기다 써볼까? 8. 근데 나는 뭐야? 마이너스 b. 너는 뭐라고? 4a 마이너스 b.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가 없어지니까 스몰 a 값은 누가 나오겠어요? 2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도 구해야 되는데 b를 어디 가서 구할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b를 구하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걸 잡았으니까 이 식이 갖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라고 이야기했으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두 개 연립하게 된다면 알파가 3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5입니다. 즉, 두 개의 곱인 b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5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a, b의 곱은 마이너스 30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미세하게 해설지의 풀이들이랑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접근도 아예 다른 문제들도 있고요. 길찾기는 비슷하지만 조금 중간에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제 방법을 고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스타일,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거는 좀 따라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는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다른 두 소수에서 2차 방정식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양의 정수 두 근 여기까지 딱 읽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P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Q예요. 라는 걸 잡아낼 수 있으시겠죠.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존재합니다. 야, PQ가 무슨 수라고 써져 있어? PQ가 무슨 수야? 소수죠, 소수. 자, 소수인데 소수는 특징이 뭡니까? 1하고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볼까요? Q가 무슨 수라고요? 소수. 근데 두 개의 곱이 Q가 돼버렸죠. 그러면 두 개의 곱이니까 어쩔 수 없이 1을 끌고 와줘야 되겠네? 그럼 알파가 1인지 베타가 1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냥 알파를 1이라고 잡아버려. 그럼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더하기 Q는 P가 나와서 기억이 참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이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은 모두 소수이다. 두 근을 뭘로 잡았니? 이렇게 잡은 거 보이세요? 소수가 됩니까? 안 되죠? 자, D급 보세요. 2P-Q는 짝수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아, 나 궁금한 게 있어. 기억을 봤더니 P라는 친구도 소수고 Q라는 친구도 소수인데 1을 더한 게 두 개가 만족한대. 그러면 이거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P가 3이고 6이고 Q가 2니까 4네? 짝수가 맞네? 내가 원하는 답은 뭐? 가다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칠판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1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1번 31 베스킨라빈스 먹고 싶다.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선에 대한 정리 3가지라는 친구가 존재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3가지나 있으니까 그림을 보고 잘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자, 옆에다가 하나 그릴게요. 자, 원을 조그맣게 그려놓고요. 자, 요렇게 지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A, B, X, Y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나오는 친구는 A, B는 X, Y입니다 라는 친구 하나 갖고 올 수가 있으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여기 하나 원 하나 또 그리시고요. 자, 이번에는 바깥의 점을 잡았을 때 요렇게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X, Y라고 이야기했을 때 A의 A 플러스 B의 곱은 X의 X 더하기 Y의 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또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이번에는 그 원이 여기서 접합니다. 여기서 접할 때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를 a하고 b라고 잡게 되면 마지막 할선 정리 x의 제곱은 a의 a 플러스 b입니다. 라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암기 좀 해주세요. 중학교 때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테니까 많이 쓰이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편하게 가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쓰면 편하니까. 아시겠어요? 쓰면 편하니까. 자, 그래서 총 3가지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원 안에 내접하고 있는 정삼각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도형 관련 문제는 보조선을 일단은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닮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라인을 긋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차피 동일하게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그어버렸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니? 자, 그러면 여긴 어차피 정삼각형이니까 x고 얘도 x가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잖아. 자, 그러면 1 더하기 x, 1, x, x니까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 더하기 x 곱하기 1은 x 곱하기 x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x에 관한 식 바로 나와서 끝나버리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풀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아까와 마찬가지긴 한데 닮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주각과 중심각 정도는 아실 거 아니겠어? 자, 마찬가지로 보조선을 긋는데 보조선을 어떻게 긋냐면요.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긋도록 하시겠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그쵸?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잡았을 때 그러면 요렇게 잡은 친구와 그 다음에 요렇게 잡은 요 친구는 당연히 여기의 각과 여기의 각이 동일합니다 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의 각과 여기의 각도 뭐하다 동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 없으시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뭐가 된다? 닮음입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요 길이는 1이란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1 더하기 x의 길이 대 요 길이 x의 길이 b는 요 길이 x 대 1의 길이 b와 동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 b x 더하기 1 대 여기의 길이 b x라는 친구는 여기의 길이 b x 대 1이 나와서 x의 제곱은 x 플러스 1을 만들어내서 또 한 번 문제 풀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접근법입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앞에 것보다 조금 길게 가는데 자, 일단 얘들아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x라는 거는 당연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높이가 뭐가 나옵니까? 2대 1 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x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셨을 때 외심과 무게중심이 겹친다는 사실점은 알고 계실 건데 자, 그럼 적당하게 여기쯤에다가 외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잡게 된다면 2대 1이니까 이 길이의 3분의 2가 되어서 이 친구의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x입니다 라고 쓰는 것도 문제될 건 없으시겠죠. 자, 수선의 발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p를 이어버리면 이게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여기서 구한 이 친구가 동일하니까 요 길이는 이 길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만큼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요렇게 잡았을 때 또 하나의 정삼각형이 나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야,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여기 높이는 뭐가 돼주겠어요? 2분의 루트 3x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럼 2분의 루트 3x에서 요만큼의 길이라는 건 무게중심이니까 뭐가 돼줘야 돼? 3분의 1이 돼주는 건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럼 여기의 길이, 즉 얘 길이는 뭐가 나온다? 요게 나오시겠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삼각형,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아르시로 변길이 하니까 연립해서 x값 구하시면 동일하게 식이 등장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산은 안 할 테니까 31번 이렇게 세 가지. 그 중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할선 정리 몇 가지?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접근 방법은 생각보다는 간단한데 중간에 계산이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자, 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X라는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로 정해질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X가 정수든 뭐 분수든 무리수든지 간에 분명히 그 친구의 구조는 정수 부분과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소수 부분을 얘기할 때는 웬만하면 양의 소수라고 가리키는 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일단은 X라는 친구가 이렇게 잡힐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내가 만드는 조건은 기억을 해주시면서 첫 번째 식을 한번 볼게요. 자, 가우스 처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누가 된다고 그랬죠? 가우스는 뭐다? 정수예요, 정수.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이쪽은 뭐가 나와줘야 돼? 정수 나와줘야 되는 거죠. 187이잖아? 그럼 얘도 뭐가 나와줘야 돼? 얘도 정수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X라는 친구를 이렇게 잡는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된다면 이 식이 조금 달라질 텐데 자, n 더하기 알파 곱하기 n이라는 친구가 x 곱하기 가우스 x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개를 해요. 자, n이라는 친구는 어차피 태생이 정수라고 잡았으니까 문제될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알파 곱하기 n은 정수지만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양의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친구 자체가 정수가 된다라는 건 솔직히 모르는 일이죠. 나는 이 친구도 뭐가 돼줘야 돼? 정수가 돼줘야 됩니다 라는 거에 의해서 자, 여기에 별표 하나 치시고 알파라는 친구를 n분의 k라고 잡아버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0 이상 1 미만이 돼야 되니까 k라는 친구의 범위는 0 이상 그 다음에 누구? n 미만인 얘도 정수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을 알파를 n분의 k 그럼 당연히 0 이상 1 미만의 양의 소수가 맞으시면서 정수분의 정수가 되었으니까 n을 곱하게 되면 알파 n도 k라는 정수가 된다는 건 아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항부터 전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제곱 더하기 알파 n의 알파를 이걸로 바꿨으니까 k 더하기 187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자, 우변의 x의 제곱을 갑니다. x는 누구라고? 저예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 저를 제곱하면 당연히 n제곱 괜찮죠? 정수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알파 n이죠. 그럼 이 알파 n이라는 친구는 뭐가 돼줘야 돼? 이 k가 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니까 n제곱분의 k의 제곱이고 얘는 1보다 작잖아요. 여기는 정수고 여기도 정수죠. 더하기 n제곱분의 알파 제곱 잡히는데 걔가 뭐야? n제곱분의 k제곱 가우스 취하면 뭐가 되는 거야? 소수 부분 없앤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여기가 얘가 된다라는 건 따라올 수 있겠니? 그러면 가우스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소수를 버리는 거예요.
양의 소수를 버림이야, 버림. 나 정수인 거는 맞죠? 그쵸? 그 다음에 나도 정수인 거 맞죠? 근데 K가 N보다 작기 때문에 나는 1보다 작은 양의 소수가 되는 것도 맞죠? 그럼 가우스를 벗겨내버리면 얘가 뭘로 튀어나오는 거야? N제곱 더하기 2K로 튀어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가우스 X요? 가우스 X는 뭐야? 여기다가 가우스 치면 누구만 남아? N만 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더하기 N입니다. 라고 쓰게 되면 좌변과 우변을 정리를 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N제곱, N제곱 없어지겠고, K하고 K 하나 없어져서, N 더하기 K가 뭐가 나옵니다? 187입니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나는 이거를 만족하는, 즉 N 더하기 K가 187을 만족하는 N과 K로서 뭘 만들 수 있는 거야? X라는 근, 즉 N 더하기 N분의 K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K는 누구보다 작아야 돼? N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K에다 1 넣으면 N에다가 187 넣는 건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K에다가 93 넣어봐요. N에다가 94 넣어봐요. 아직까지 문제 없으시죠? 여기다 94 넣으면 여기가 93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N이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큰 친구가 되겠어? 94보다 큰 친구가 되시겠죠. 그쵸? N이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94 이상.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0 넣어버리게 된다면 187까지. 문제될 거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187까지. 자, 그러면 두 개를 뺍니다. 93개 나오죠? 더하기 하나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몇 개 나와요? 94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얘들아 잘 느껴봐. 이 사이의 범위에 N이 정해지면 당연히 누구도 정해지는 거야? K도 정해지는 거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N을 100이라고 이야기했어. K는 당연히 뭐가 돼줘야 돼? 87이 돼줘야 되는 거겠지? 그럼 얘네 둘을 이용해서 X라는 친구가 근인데 누구야? 그러면 N은 100 잡았으니까 100 더하기 100분의 87입니다. 라는 근을 하나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하자면 N이 결정지게 되면 K도 결정지어지니까 근이 하나 결정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말인 결론은 N의 개수를 구하면 근의 개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구한 근 N의 개수는 몇 개다? 94개가 됩니다. 라고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첫 번째 스텝까지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문제가 풀 때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 느낌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비논리적이면 안 되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하자. 오케이, 어쩔 수 없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K. 알파 베타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괜찮겠어?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K에 관해서 정리한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뭐 본능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몰라도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이잖아, 자동.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부터 잡아볼까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 해줘야 돼요? 4알파 베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맞아요? 자, 거기에서 분자는 마이너스 2를 빼달라고 이야기하고 자, 2배의 중괄호는 열어드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뭐 하면 돼? 그냥 이거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에이, 중괄호 괜히 열었다. 4K의 제곱 더하기 4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정리를 해보니 8K의 제곱 더하기 4분의
얘랑 죽어버리면 8k 더하기 2가 나오는데 2로 약분할 수 있으니까 4k 제곱 더하기 2분의 4k 더하기 1이라고 쓰시고 여기가 정수가 돼야 됩니다 라고 쓰시는 분들까지는 아주 칭찬해 드리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쓴 다음에 이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건 뭐 어떻게 할 방도는 없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뭐분의 뭐가 정수꼴이 나오는 가장 첫 번째는 분모와의 분자가 약수관계입니다 라는 게 일반적으로 문제에 많이 쓰입니다. 얘와 얘가 무슨 관계가 돼줘야 된다고요? 약수. 그 약분돼서 없어져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분자가 먼저 0으로 뒤져버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왜냐면 약수에서는 얘가 0이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해봤자 1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분자가 0인 친구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분자가 뭐가 돼주면 되는 거죠? 정수가 돼주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얘가 원픽으로 등장하고 문제가 종결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세 개를 다 봐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친구들은 좀 지워도 되잖아요? 거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뭐라고 잡았죠?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게 잡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분모가 뭐로 잡히죠? 4k 제곱 더하기 2라고 잡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실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얘가 1일 경우와 얘가 마이너스 1일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k 값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분자가 0입니다. 그러면 4k 플러스 1이었나요? 그러면 k는 뭐가 돼줘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라고 하나 등장하고 문제될 거 없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약분돼서 정수가 나옵니다. 라는 세 번째 관계가 있는데 이 세 번째 관계는 제가 여기다가 m이라고 썼잖아요. 원래는 는 k 쓰는데 k 썼으니까 m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4k 더하기 1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4mk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줘야 돼? 2m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좌변을 우변으로 넘겨서 k에 관한 내림차순 좀 써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4m k의 제곱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4k 더하기 2m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자, 내가 k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자, k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근해 공식을 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짝수죠. 그쵸? 그러면 a분해로 가야 되니까 자, 4n분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b니까 반이죠? 2. 도대체 하이 빅스비를 안 불렀는데 왜 튀어?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의 제곱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ac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물 좀 전개해 봅시다. 너 누구니? 와우. 저요 마이너스 8m 제곱 플러스 4m 더하기 4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맨 마지막 줄에 K는 무슨 수라고 써져 있어요? 실수라고 써져 있죠.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하고 여기는 문제 없잖아요. M은 정수라고 잡고 갔으니까. 그럼 여기가 실수가 돼줘야 되니 네가 뭐가 돼줘야 돼? 얘가 0 이상이 돼주셔야 되겠죠. 맞아? 자, 그러면 좌변 우변으로 넘기면서 4로 약분해서 계산하시게 된다면 아유 칸 없어라. 자, 2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0 이하입니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고 m에다가 1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확인했죠? 맞아요? m에다가 1 대입하시면 그러면
m-1에 2m 플러스 1이라고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m은 1 이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m은 무슨 수라고 자꾸 갔어? 정수.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 m은 뭐가 돼야 돼요? m은 0하고 1이 돼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m이 0이 된다는 건 여기가 0이라는 건 분자가 0으로 죽어버리는 거고 그건 여기서 이야기했잖아. 그럼 중복되니까 m이라는 친구는 0이 아니고 누가 돼줘야 돼요? 1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되시겠어? 자, 그러면 m이라는 친구가 1이 되게 하는 k값은 다시 구해줘야 되겠네? 그렇잖아. 뭐 해줘야 돼? 1.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은 0이니까 완전 제곱식이네? k는 뭐가 되겠어? 여기서 나오는 게 2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k값 하나, 여기서 k값 하나 통분해서 더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은 뭐가 나와줘야 돼요? 당연히 4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6번은 이렇게 풀어내시면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0이 아니라고 굳이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0은 아니겠죠. 자,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를 구해서 답을 써주세요. 복소수 Z가 누굽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A, B가 써있어서 A 플러스 BI로 잡는 건 좀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P 플러스 QI로 잡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Z-2는 자, 널 가지고 가로 갈래? Z-2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P-2 더하기 QI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니? 그랬더니 야, 너 1 실수, A 실수, 4 실수니까 그때 한 허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네가 한 허근이면 나는 P-2 마이너스 QI는 뭐가 돼줘야 돼? 다른 한 허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군의 합은 뭐가 나오시겠습니까? A인데 그 A라는 친구는 뭐가 돼요? 여기 두 개의 합이겠죠? 그래서 2배 P-2입니다 라는 조건 하나 끄집어낼 수 있으시겠고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뭐가 나오셔야 돼요? 4가 나오셔야 되겠죠? 자, 그럼 두 군의 곱이 4니까 제곱의 합체를 써버려서 P-2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4입니다 라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 해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건 나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조건 나를 보니까 Z-2i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Z-2i라는 친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P 더하기 Q-2의 i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건 나는 조건 가와 다르게 너라는 친구는 여기에 한 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더 확장이 됐다라는 거죠. 한 근이니까 네가 뭐가 될 수도 있어. 네가 실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가 허근이 될 수도 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되시겠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뭐 실근이 되는 것부터 먼저 잡아보도록 할까요? 자, 실근이 되는 상황을 먼저 잡게 되면 허수부가 없어야 되니까 Q가 누가 나와줘야 돼? Q가 2가 나와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알아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Q가 2가 잡혔어. 어디로 가줘야 돼? 여기로 가줘야 되겠죠. Q가 2니까 4하고 4는 상쇄돼서 뭐가 나오는 거야? 2로 인해서 P-2의 제곱은 0이 나오니까 P는 또 누가 나와요? 2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되겠어? 그러면 P가 2가 나오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또 A는 누가 나오는 거야? A는 0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맞아요? 그러면 A가 0이었을 때 B라는 친구는 어디 있니?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야, Q가 2야. P는 2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Z-2i라는 친구가 2하고 2가 들어가니까 실근 2라는 거 가져낼 수 있잖아요. 그럼 실근 2를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2B 더하기 4는 0이죠. 그럼 B가 뭐가 나와줘야 돼?
B가 4가 나와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Z-2i가 실근으로 잡았더니 A가 0, B가 4가 나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허근일 때도 해봐야 되시겠지. 보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인 여기서 만들어진 친구가 허근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할 건데 한 번 더 1, 실수가 나오니까 야, 네가 허근이라면 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E I도 허근이겠구나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앞에와 동일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나와줘야 돼? 이 P는 B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근의 곱은요 P의 제곱 더하기 Q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입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가지의 조건과 여기서의 두 가지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얘하고 얘네 둘 중에 연결할 수는 없고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게 조금 더 이득입니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하고 연결하게 되면 얘는 얘가 돼버리죠. 그럼 전개해서 가볼까요? P제곱, Q제곱, P제곱, Q제곱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겠죠. 자, 마이너스 4P 더하기 4, 마이너스 4Q 더하기 4도 없어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는 거야? P는 Q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Q 대신에 P를 넣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P제곱이 들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2P제곱 마이너스 4P 더 이상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게 0이 되어버리니 2P로 묶어버리면 P-2가 되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P까지 구해내면 P는 Q는 0이라는 상황과 2라는 상황 두 가지가 나와버릴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P와 Q가 0일 때는요 안 돼요. 왜냐? 0이 아닌 그러니까 PQ가 0이 돼버리면 0이 아니네 위배되니까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가 되겠죠.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PQ가 둘 다 뭐가 됩니까? 2가 됩니다 라는 거를 여기다 넣어 볼게요. 너 허근이라고 가정하고 간 거 아니야? 근데 PQ에다가 2를 넣었더니 여기가 허근이에요? 실근이에요? 실근 돼버리죠? 그럼 모순되어서 2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요 근을 실근이라고 자꾸 나왔을 때 A는 뭐 나왔었죠? A는 0 나왔었죠. 그리고 B가 4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근을 허근이라고 잡았을 때는 나올 수가 없으니 내가 원하는 답은 뭐가 된다? 0과 4입니다 라고 해서 답 구하시면 되시겠어요. 칠판 좀 봐요. 자, 이게 지금 원래는 한 가지예요. 풀이는 한 가지긴 한데 이게 갈래가 조금 갈려요.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나마 땡큐한 건 야, fx도 2차라는 사실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얘하고 얘의 조건이 나오는데 일단은 두 근 알파 베타니까 알파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입니다 라는 거 하나 써도 괜찮으시겠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의 베타의 곱은 1입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세 가지를 딱 봤어요. 이제 준비물 다 모아놨어. 자, 근데 여기를 봤더니 아까는 알파 베타여서 좀 곤란했다면 여기가 이번에는 알파 제곱이라서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먼저 좀 갖다가 썼어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F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이너스 4알파라고 맞춰버렸습니다. 자, 문제되는 건 없지만 여기에서 동일하게 하나만 더 진행해 볼까요? 이번에는요, 뭐 할 거냐면 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라면 당연히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도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나는 준비물 여기다 써볼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버리겠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친구를 끌고 와서 베타라고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f의 알파 제곱이라는 친구는 f의 베타라고 써도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알파 쓰는 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또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쓰고 알파 대신에 누굴 쓸 거야?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을 쓸 거야. 지금 두 갈래 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너는 결론적으로 어차피 베타가 1로 들어가든 알파가 1로 들어가든 동일한 상황이 나올 테니, 자,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gx라고 이름표를 드리도록 할게. 그리고 그때 두고는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해도 되잖아. 그러면 밑에 줄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들어가는데 저기도 땡큐역의 최고차항 개수는 누구야? 1이죠. 그럼 gx도 최고차항 개수는 누가 나오겠어? 1이 나오시겠죠. 그럼 gx는 누가 나와? 선생님 알파 들어가도 베타, 그럼 네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를 아니겠니? 그럼 결론적으로 fx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에다가 4x에다가 4를 더한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 P가 5고요. Q도 5가 돼서 답은 10이야. 오케이? 되시겠어? 이게 이제 정상적인 풀이가 되는 거, 이게 FM의 풀이가 되는 거고,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를 왔어요. 내가 여기를 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해버렸어. 뭐 그래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러면 f 라지 x가 되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라지 x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이렇게가 되시겠죠. 그럼 지금 하늘색의 여기와 핑크색의 여기가 어차피 동일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깔끔해 보이는 거는 밑에 줄이 깔끔해 보이죠. 아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자리에 이거를 쓰신 분이 보여가지고 치환을 통해 가지고 끌고 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베타가 나오는 걸 여기에서 끌고 오는 거로 보신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대다수 어떻게 했어? 이렇게 쓰더라. 그래서 x의 4제곱 어쪽으로 가려고 하더라. 그래요. 얘가 보였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1학년 수준에서 4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반적으로는 4차까지 보내지도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 게 복 2차식. 걔네들도 치환해서 가는데. 그러면 여기로 간 분들은 다시 얘를 뭘로 해줘야 돼? 치환을 해주기 위해서는 더 귀찮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로 가시든 일로 가시든 일로 가는 걸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4번 문제도 도형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얘는 잘 속을 수가 있는 문제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밑면의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 여기가 A고 여기는 4고 4가 나온대요.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만큼의 루트 2가 있고 대각선에 요만큼의 루트 2가 있어요. 서로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대칭적인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으시겠죠.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C를 갖다가 P에서 Q로 이렇게 덮어버린 거야. 그러면 C로 덮었을 때 분명히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최단 거리가 2루트 34가 된대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차피 이렇게 입체적인 친구의 최단 거리는 전개도를 통해서 평면으로 진행을 할 거고 최단 거리는 당연히 뭐가 나와줘야 돼요? 직선이 나와줍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치자면은 2루트 34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쉽잖아.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개도를 그리기 위해서 A, B, C, D라는 면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다라고 할게요. 여기에 A를 주고 여기다가 B를 주고 여기다 C를 주고 여기다 D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AEHD와 BFGC라는 친구를 또 한 번 그려서 이렇게 쓰도록 할 거예요. 자, 전개도니까 그 다음에 ABFE라는 친구도 요 밑에 하나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솔직히 위까지는 그릴 필요 없죠. 뒤집어서 가지는 않을 테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대각선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이제 2점이 되실 테니까. 그리고 여기는 대각선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시겠죠.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 있는 친구에다가 내가 P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있는 친구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Q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아 여기에서 최단 거리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럼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물론 좌표계에 대입해도 되시겠지만 좌표계에 대입하는 건 솔직히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일은 아니야. 자, 그럼 생각이란 걸 해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보시게 되면 핑크색으로 자, 얘들아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의 길이도 4가 나오고 여기의 길이는 뭐가 나왔죠? 루트 2가 나왔었죠. 자,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럼 만들어지는 직각 이등변삼각형의 길이비는 뭐가 나와? 1대1 대 루트 2가 나온다. 그럼 요 길이가 1입니다. 그럼 요 길이도 뭐가 나와줘야 돼요? 1입니다. 이렇게 직각 이등변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의 직각 이등변삼각형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시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내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은데 자, 직각삼각형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시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그대로 오는 거니까 요 길이도 어떻게 오는 거야? 요 길이가 1입니다. 요 길이도 1이에요. 여기는 2가 되시는 거 알 수 있지. 그 직각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PQ의 길이는 여기 길이. 자, 그럼 여기 길이는 내가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여기는 1이었고 여기는 뭐였어요? 3 아닙니까? 그쵸? 여기는 A였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야? A 더하기 4입니다 라고 쓸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선분 PQ라는 길이의 최단 거리는 내가 생각하기로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나오시겠고 그거는 뭐가 나오시겠어요? 2루트 34? 4 넣으면 뭐 나와요? 4, 4, 16에 4, 3, 10이니까 136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A값 구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럼 전개해서 볼까요? 야, 너 계산 좀 해봐. 그럼 내가 전개하니까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 더하기 4니까 뭐가 나와? 20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으시겠죠. 그게 136입니다 라는 걸 풀어내면 A값을 구할 수 있으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잠깐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구해보면 이 친구가 최단 거리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제가 이러한 모양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구한 건 이렇게 가는 걸 구한 거죠. 맞아요?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있더라예요. 근데 일견 보기에는 녹색이 조금 길어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 인간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저는 구하는 건 구해봐야 되겠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옆에 거 펼쳤죠. 맞아요? 그리고 옆에 거, 밑에 거 이렇게 올렸죠. 그게 얘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와야 되니까 여기 옆면 BFGC가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붙어 있게? 여기 붙어 있게. 그럼 여기가 F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대각선이 어떻게 생겨야 돼? 이번엔 이렇게 생기셔야 되는 거죠. Q점이 어디 생겨야 돼, 이번엔? Q점이 여기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는 바로 그냥 A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잡는 건 문제되지 않으시겠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나와줘야 되겠지? 여기가 1이었으니까 요만큼 3이시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1이니까 이만큼도 3이라서 여기 길이가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입니다. 라고 잡을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구한 PQ의 길이는 요 길이의 제곱이니까 자, A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더하기 누구예요? 66에 36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되시겠어? 자, 그러면 얘도 전개해서 이게 이제 136인 건 동일하니까 얘도 전개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 쓸게요.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2 136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요 친구 하나하고 요 친구 하나를 뭐 해주셔야 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 번 더 봤더니 A가 뭐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어? 5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으시죠? 좌변에 있는 이 식에서 좌변에 있는 이 식을 빼버릴게요.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A제곱은 날라가 버리고 4A-20입니다. 라는 게 잡히시겠죠. 그럼 4A-20인데 A가 5보다 크니까 4A-20은 결론적으로 무슨 수가 나와줘야 돼? 양수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거 빼는데 양수가 나왔다는 건 얘가 크다는 거야? 얘가 크다는 거야? 얘가 큰 거잖아. 그럼 최소값은 누구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A의 제곱 더하기 4A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96은 0입니다. 라고 나와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8하고 10이 잡히는 건 보이시겠죠? 그러면 A 값은 누가 나와줘야 돼? 8이겠죠? 그러니까 30 곱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누구라는 거야? 240입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